믿음직스러운 전문의가 함께하는 시간이죠. 닥터플러스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해 주실 분은 치과 전문의 김민수 원장입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키 건강 플러스 시청자 여러분, 치과 전문의 김민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주제로 함께 얘기 나눠볼까요? 네, 아무리 치료를 위해서라지만 발치를 한다는 건 스트레스가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오늘은 자연치아는 살리면서 치료는 효과적으로 하는 자연치아 살리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자연치아 살리기입니다. 자연치아 살리기라. 이거는 뭐 이 단어 그대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자연치아 살리기란 단어 그대로의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본인이 가지고 있는 치아를 제거하지 않고 최대한 유지하며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모든 종류의 치과 치료가 자연치아 살리기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가 자연치아 살리기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치과에서 통상적으로 받는 아주 기초적인 치료인 치석 제거, 즉 스케일링, 혹은 아주 간단한 충치 치료부터 아이들이 주로 받는 예방적인 술식인 불소도포라든지 치아 홈 메우기인 실란트, 더 나아가서는 복잡한 수술까지도 이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뭐 스케일링이나 불소도포 같은 경우는 그냥 관리 차원에서 받는 거지 치료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데 이런 것도 자연치아 살리기 범주 안에 들어가는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발치하지 않고 자연치아를 그대로 많이 둘수록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무조건 남는 치아의 개수를 많게 하는 단순 증량적인 의미보다는 건전하게 오래 쓸 수 있는 상태의 자연치를 남겨주는 것이 진정한 자연치아 살리기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임플란트 같이 이렇게 발치를 함으로써 할 수 있는 그런 치료법들도 좀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왜 발치를 하지 않고 최대한 유지하면서 사용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까? 예, 사람의 치아는 치조골, 즉 이 턱뼈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이 턱뼈는 성장 및 조절, 즉 리모델링을 평생 동안 거쳐서 조금씩 모양이 변하고 이게 알게 모르게 변하게 되는데요. 이제 뭐 사고나 이런 아주 골절 등 아주 큰 외상이 없는 한 이 치조골의 모양을 가장 크게 변형시킬 수 있는 요인이 바로 치아를 뽑는 행위, 발치랍니다. 예. 네.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시게 되면 맨 왼쪽 그림이 치조골에 둘러싸인 치아를 발치하는 모식도인데요. 네. 치조골은 우리가 씹는 행위, 즉 저작을 할 때마다 치아를 통해 일정한 자극을 받게 됩니다. 이런 자극의 매개체가 되는 치아를 제거하게 되면 그 즉시 치조골은 흡수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겪을 때 치조골이 어떤 줄어드는 양이라든지 줄어드는 어떤 속도라든지 그런 건 어떻게 되나요? 예, 그를 결정짓는 요인은 수없이 많으며 개인차가 상당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아주 빠르기도 하고 반대로 아주 느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 개인에 따라 다르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러면 이 속도가 뭐 빠르든지 느리든지 어쨌거나 계속해서 치조골이 흡수되는 것을 방치하게 두면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이게 결국에는 임플란트조차 불가능한 상태로 치조골이 흡수돼서 완전히 없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예. 심각한 치조골의 흡수는 얼굴 모양의 변형 등을 야기시킬 수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자연 치아를 살리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치과 치료가 갖는 목적이라고 이걸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치조골이 흡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보면 자연 치아를 살릴 수 있는 상황을 좀 유지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말고 또 다른 목적들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이런 치료의 종류를 생각했을 때 환자의 입장과 의사의 입장이 약간은 엇갈릴 수 있습니다. 단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치아를 절대 건드리지 않고 모든 입속 내 병소를 씻은 듯이 낫게 해줘야겠지만은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 신만이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자연 치아를 좀 더 오래 쓸 수 있는 건전한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시켜주는 것이 자연 치아를 살리는 치료의 목적입니다. 뭐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뭐 충치가 생긴 부분을 제거하고 새로운 재료로 메워주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자연 치아의 일부분은 없어지는 거죠. 이런 충치가 생긴 부분까지 무조건 치료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 치아 살리기가 아니라 병든 치아
방치하기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연 치아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기 뭐 이런 단어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치과 치료, 그러니까 뭐 충치 치료 같은 치료도 이게 자연 치아 살리는 살리기에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충치를 예로 들어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충치는 3단계 정도로 분류할 수 있는데 1, 2단계 충치의 경우 아말감, 레진, 또그 금 인레이를 이용해서 치료를 할 수 있지만 3단계 충치의 경우는 신경 치료와 크라운 치료가 필요합니다. 모든 충치 치료는 병든 부분을 제거하고 건전한 재료로 자연 치아를 살리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뭐 앞서서도 어떤 치료들이 자연 치아 살리기에 들어가는지 예를 잠깐 들어주셨는데 사실 이런 충치 치료만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게 있는지 또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잇몸병, 즉 치주염을 치료하는 방법인 치석 제거와 잇몸 치료, 더 나아가서는 잇몸 수술들도 자연 치아를 살리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치주염을 예로 들어 다시 설명드릴게요. 보통 치주염이 치료되지 않고 오래 방치되다 보면 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붓고 시리고 피나는 현상이 지속되다가 결국 치아를 뽑게 되는데요. 이런 진행이 눈에 띄는 순간은 이미 늦었다고 보는 의견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치아는 정말 아프지 않으면 방치하고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가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이렇게 증상을 방치해서 치아를 바로 그 뽑아내야 할 그 직전의 상황까지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예. 혹시 이럴 때 병원을 찾아가서 이제 진료를 받으면 자연 치아 살리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잇몸에 출혈이 있거나 하는 전조 증상을 느끼실 때 빨리 가까운 치과에 내원하셔서 엑스레이 촬영을 포함한 검진을 받으시면은 말 그대로 자연 치아 살리기에 일찍 동참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빨리 가야지 살릴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혹시 좀 뭐 정말 많이 상한 치아들 중에서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치아 있잖아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발치하지 않고도 자연 치아 살리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빨리 그 치아를 포기하는 것이 주변 자연 치아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과일 박스 안에 과일 한 개가 썩은 걸 방치하면 옆에 있는 과일들이 같이 썩어가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치조골이 소실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식이 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경우 골 이식 등의 방법을 통해 치아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식이 가능한 구조는 어떤 구조고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사례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프레젠테이션 내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제가 수술을 직접 했던 환자의 사진입니다. 네. 이분의 경우 오른쪽 아래 잇몸이 부어올라 씹을 때 불편하고 아프다는 증상을 호소하시며 내원하였습니다. 구강내를 촬영한 사진을 보시면 상당히 잇몸이 많이 부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붓기도 부었는데 이거 붓는 거 말고 다른 문제가 또 있었던 걸까요? 치아에? 실제 더 큰 문제는 엑스레이를 살펴보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면 아래 어금니 쪽 커다란 병소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부은 잇몸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치조골의 염증, 즉 녹아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치조골의 염증이라면 뭘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네, 잇몸 뼈가 염증 때문에 녹아서 고름이 가득 차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치아라면 이런 경우 과감하게 치아를 포기하는 것이 옆의 치아를 위해서도 좋지만 이 경우 환자분이 치아를 살리려는 의지가 강했고 저도 한번 우선 시도해 보고 안 될 경우에 발치 가능성까지 충분히 설명한 후에 환자분의 동의를 받아서 뼈 이식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발치를 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 일단은 먼저 그러면 자연 치아를 살리기 위해서 골 이식을 한번 해보자. 라고 판단을 내리신 거군요. 근데 이제 골 이식을 한 후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발치를 하게 되면 이거는 치료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케이스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골 이식 이후 생기는 감염 등의 합병증은 오히려 이전보다 상태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골 이식술은 수술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준비 과정에서 철저한 진단 및 분석이 필수적이어야 하며 환자의 협조도 및 특히 구강 위생 상태까지 모든 것이 완벽히 준비되었을 때 시행하는 것이 예우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하고 싶다고 모두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군요. 이게 그러면 골 이식은 치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먼저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수술을 위해 잇몸을 절개하고 안쪽 병소를 관찰했을 때 모습인데요. 네. 좀 특이한 점이 보이시죠? 이게 치아 뿌리 하나가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아요.
네, 잇몸뼈가 녹기 시작하면 이렇게 굉장히 급속도로 뼈가 소실되는 것이 관찰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염증 조직을 모두 제거하고 비어 있는 부분, 아까 떠 있다고 말씀하신 네, 부분에 네. 인공뼈 대체 물질을 이식해서 수술을 마무리했습니다. 수술 일주일 후 사진을 보시면 엑스레이 상에서 비어 있던 부분이 인공뼈로 대체되어 있고 부어 있던 잇몸이 잘 가라앉아 치료된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붓기도 정말 많이 빠져 있고요. 그리고 엑스레이 상에서 이렇게 뼈가 소실돼서 잘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확실히 드러나네요. 네. 근데 이렇게 골 이식을 하게 되면 이거는 얼마나 지속이 되는 겁니까? 네, 사진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네. 4개월 후 이식된 인공뼈는 탈 없이 잘 유지되는 모습이죠. 네네. 그리고 이후 5년, 6년 뒤까지도 아무 탈 없이 치아는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현재. 몇 년이 지나도 이렇게 문제 없이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어쨌거나 골 이식이 그만큼 잘 됐다는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치조골 이식술로 치주염을 치료했을 때 이렇게 대부분 예후가 어떤지 완치가 될 수도 있는지가 또 궁금하네요. 예, 치주병의 치료는 완치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진행된 치주병은 치료한다고 하더라도 원래 건강한 잇몸을 완벽하게 회복할 수 없고 관리가 소홀해지면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치아 주위의 뼈는 한번 녹으면 다시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뼈가 녹기 전에 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치주병이 생기지 않도록 올바른 방법에 의해 칫솔질을 하고 정기적으로 구강검진과 치석 제거술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상하기 전 상태의 치아로 되돌아갈 수는 없지만 관리만 잘하면 충분히 오래 사용할 수 있고 예후가 좋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혹시 고리식을 받았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문제점 혹은 부작용이나 합병증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을까요? 예, 고리식이 아니더라도 어떤 술식이라도 수술을 동반하게 되면 수술 후 출혈, 붓기, 감염, 흉터 등의 통상적인 수술 후 합병증은 발생 가능합니다. 또 골 이식술의 경우 수술 부위가 사람에 따라 변이가 심하고 네. 이식되는 골의 양이나 종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환자 개인에 맞는 주의사항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수술 후에 주의사항만 잘 지켜주신다면 이런 부작용이나 합병증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수술 후에 어떤 주의사항을 지켜야 하는 겁니까? 네, 수술을 하고 난 뒤 꺼즈는 1시간 이상 유지하시고 하루 정도는 수술 부위에 냉찜질을 시행해야 합니다. 수술 부위는 칫솔로 건드리지 말고 가글액으로 헹궈주며 침은 뱉지 말고 삼키고 2주 동안은 금주와 금연이 필수죠. 사우나, 격한 운동은 일주일 동안 자제하며 입 안에 압력이 생길 경우 혈병 형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빨대 사용도 피해야 됩니다. 또 하나 덧붙이자면 골다공증 약 중에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 약을 복용하시는 분이나 조절되지 않는 심한 당뇨, 출혈성 질환을 앓고 계시다면 수술 전에 내과 의사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런 주의사항들은 미리 수술 받기 전에 다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잘 지키고 실천하는 건 우리 환자들의 몫이라는 거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연 치아 살리는 골 이식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이게 다른 치과 치료와 비교했을 때 어떤 장점들이 있습니까? 가장 큰 장점은 자기 치아를 오래 사용한다는 것이겠죠. 아무래도 자연 치아를 완벽하게 똑같이 대체할 수 있는 보철물은 현재 기술력으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아무리 형태나 기능을 술자의 기준에서 잘 만들어준다 해도 몇 년에서 몇십 년을 걸쳐서 사용해온 자기 치아보다는 불편하게 마련이니까요. 하긴 뭐 임플란트도 있고 틀니도 있지만 이런 게 자연 치아를 대체할 수는 있어도 자연 그 치열을 재현하기는 어렵잖아요. 네, 자연 치열에 가깝도록 수복해 주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경우에서 이런 자연 치아 살리기가 통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 술자나 환자의 의지만으로 무리해서 골 이식술을 감행했을 때는 더 큰 합병증을 불러올 수 있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혹시 이렇게 자연 치아 살리는 골 이식이 가는 또 다른 단점이 또 있을까요? 우선 수술 자체가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완벽한 성공을 도모하기가 힘듭니다. 골 이식술에 성공을 해도 차후에 염증이 재발하거나 혹은 적용했던 골 이식제가 전부 유지되지 않고 몸 안에서 흡수되거나 혹은 뭐 제거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감염 등의 문제로 골 이식을 하기 전보다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왜 그렇잖아요. 임플란트 경우는
한번 잘하면 이게 관리만 잘해줘도 반영구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골 이식의 경우는 어떤지도 궁금하네요. 골 이식술을 행한 치아도 따지고 보면 수술 케이스를 잘 식별하고 검증된 술식을 행해서 철저한 관리까지 이루어지면은 임플란트만큼 저는 예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닥터플러스에서는 자연 치아 살리기라는 주제로 그중에서도 자연 치아를 살릴 수 있는 골 이식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치과 전문의 김민수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